사실 메타버스라고 맨 처음에 나와서 제가 이게 뭐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그 개념이? 근데 이게 잘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일단 제가 간단하게 이해한 바는 이거예요. 가상의 세계. 네, 가상의 거기에서 세계죠. 뭐 네. 활동도 하고. 근데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게임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예. 온라인 게임도 막 게임 하고 좋아하시는 그랬어요. 분들은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되게 공감 많이 하실 거예요. 지금 상황에 대해서. 근데 이제 그래서 제가 느끼기로는 이미 10년, 20년 전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렇죠. 왜 지금에 와서 이 메타버스라는 키워드가 생겼으며 이게 왜 이제 막 세상을 바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의 정확한 그런 개념 정의? 네. 이게 왜 이렇게 그 화두가 됐는지 그게 좀 궁금해요.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지금 뭐 최근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책에 이제 내용이 나와 있듯이 오래된 미래라는 그 글귀가 있거든요. 예전부터 있어왔지만 이제는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메타버스를 정말로 실제처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이 이제 갖춰졌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메타버스가 되게 뜨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뭐 아바타를 만들거나 이게 나의 게임 캐릭터 있잖아요. 예전부터 게임을 해오셨던 분들은 아시잖아요. 리니지도 그렇고 리니지도 이제 그게 아이템 같은 것들 다 교환하고 하잖아요. 아주 큰 금액으로. 그래서 큰 금액으로 이렇게 교환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의 하나의 현상이거든요. 현상인데 그거는 이제 실제는 아니잖아요. 내가 네네네. 그 안에 그 가상 세계에 들어가서 뭔가를 활동하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마우스로 키보드로 이렇게 뭔가를 하는 게임 플레이인데 이제 이게 정말로 계속 진화하고 있는 거죠. 진화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특정 산업이 아니고 그 다수의 업종들이 융합하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이제 메타버스를 터뜨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특정 산업에만 뭐 특정 기업,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밸류 체인들을 놓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집중해야 될 게 뭐냐면 주의하실 게 뭐냐면 이 산업이 뭐 특정 산업에만 딱 되는 게 아니고 서로 이제 유기적으로 네가 인프라가 되고 나는 전방의 하드웨어 플랫폼이 되겠어. 이렇게 유기적으로 딱 연결돼 가지고 이제 폭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그 밸류 체인들을 전방 밸류 체인, 뭐 후방 밸류 체인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돼요. 이게 굳이 내가 뭐 특정 산업에만 집중하겠다.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예. 근데 포인트를 되게 잘 잡으셔야 되는 게 뭐 하드웨어 플랫폼은 지금 페이스북이 되게 로드맵을 그리고 너무 잘 나가거든요. 솔직히 지금 이 2위가 소니 VR인데 얘도 오큘러스 2는 지금 50% 이상이거든요. 시장 점유율이 이제 멀찌감치 따돌렸단 말이죠. 그래서 굳이 하드웨어를 내가 하겠다면 되게 리스키한 산업이잖아요. 경쟁자가 누가 또 치고 들어올지 모르고 대만에 HTC도 있고 중국 기업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아직 점유율이 미미하지만 어쨌든 애플이라는 또 내년에 이제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애플도 이제 VR 이제 출시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게 또 어떻게 애플 생태계 안에서 또 구현될지 그런 것도 이제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을 갖고 있다면. 그러면 그 메타버스 그게 이제 약간 실생활 우리한테 좀 더 들어오게 된 계기가 기술의 발전이라고 말씀해 기술의 주셨는데 발전이에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말씀하신 게 VR 기기 이런 거겠네요. 왜냐하면 VR 기기, 컨텐츠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인프라도 중요하겠지만 그 중요한 게 소비자 접점이거든요. 내가 메타버스 역세권이란 말이 있어요, 책에. 그 메타버스 역세권을 가려면 내가 VR을 써야 돼요. AR도 착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가상현실로 가고 이 실제 없는 그 3D 모델링을 내가 직접적으로 보려면 홀로렌즈를 껴야 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스마트 글래스를 쓰든. 그래서 이제 소비자 접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하드웨어 산업인데 이 하드웨어 산업에서 누가 가장 이상적으로 아니면 또 이상적으로 가지만 또 수익을 잘 내는 사업자가 누굴까를 계속 보시는 거죠. 지금은 페이스북이에요. 예, 지금은 페이스북이고 마크 주커버그가 한 얘기가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얘기한 게 예술, 미디어 이런 피지컬리한 것들 굳이 현실 세계에 있을 필요가 없다. 다 빨아들일 거라 얘기했거든요. 메타버스가. 메타버스가? 예, 메타버스 안에 다 빨아들일 거라는데 걔들이 그거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우선 그리고 또 유저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광고가 있죠. 페이스북은 지금 광고 매출이 뭐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이 오큘러스2 퀘스트는 오큘러스 사업부는 그 페이스북 랩 퍼실리티라고 페이스북 랩이라고 그 사업부가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VR하고 그 관련 이제 사업들을 하는데 뭐 상장되는 회사는 아니에요. 그냥 자회사인데 그쪽에서 기타 매출 부분으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근데 지금 기타 매출 부분이 140% 늘었어요. 전년 대비.
140% 예, 증가를 했다. 전년대비. 예, 그쪽 오큘러스가 많이 팔리니까. 근데 미미하죠. 10%가 안 돼요. 매출이. 매출 비중. 전체 매출 비중 10%가 안 돼요. 예, 근데 이 비중이 점점 늘어날 거는 거죠. 그렇다고 뭐 광고 매출이 줄었는다. 파이에서 이렇게 100이었 뭐 7이었던 게 10이 되고 11이 되면 어쨌든 광고 파이가 줄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그것도. 이게 광고 매출 이제 유통에 또 이게 또 관심이 많거든요. 어떤 유통? 광고 시장이 메타버스로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또 시너지가 될 수 예,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그게 이제 산업의 연결이라는 거거든요. 어. 예, 산업의 융합이라는 게 그런 것들인데 그런 커넥션이 있으면 광고 시장에서 상품을 내는 애들은 광고하고 싶겠어요. 그 메타버스 플랫폼 안에 그 컨텐츠 플랫폼 안에 유저들이 엄청나잖아요. 예, 지금 페이스북에 광고하는 이유가 유저가 많기 때문에 광고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이제 자기들이 갖고 있는 유저들을 어떻게 메타버스로 계속 옮기느냐. 예, 이제 그게 이제 핵심이 되거든요. 그래서 10년 로드맵을 보면 VR, AR이 들어 있거든요. 예, 뭐 인공지능도 있고, 뭐 빅데이터 이런 클라우드 산업들 다 있지만 핵심적으로 이제 VR, AR을 지금 엄청 이제 언프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마크가.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이제 어디다 시간을 쏟느냐 그 부분인데 이제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자기네 이제 플랫폼,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아니면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런 데 시간을 쏟다가 메타버스라는 또 하나의 가상 세계를 만들어주면서 그쪽으로 맞습니다. 이제 이동을 시키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될까 페이스북이 그렇게 자신감을 갖고 있는 거는 결국 유저거든요. 예, 그 유저들을 어떻게 이쪽으로 흡수할까 그리고 또 언프를 하죠. 예술, 미디어 이런 것들이 다 이쪽으로 올 거라고. 그걸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거의 확신하고 있는 그런 기사였는데 이해가 되더라고요. 예, 제가 또 뭐 계속 이제 기업을 봐왔고 해외 주식을 계속 이제 뭐 투자도 하고 있지만 이런 사업 비전들이나 아니면 투자자들한테 이렇게 뭔가 로드맵을 보여준다는 거는 이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자신감이 또 돈으로 이어져야 되겠죠. 수익으로 이어져야지 투자자들도 만족하고 그 또 기업도 성장하게 되겠죠. 성장 게임 이제 또 다른 게임이 되는 거죠. 페이스북한테는. 그럼 이제 메타버스의 어떻게 보면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해주신 VR, AR 기기 이런 건데 그렇죠. 그거 말고 또 어떤 기술이 있을까요? 또 핵심이 될 만한? 저는 뭐 이걸 다른 산업도 되게 많이 보지만 가장 중요한 산업이 저는 반도체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반도체. 네, 반도체가 어쨌든 간에 연산 처리를 해줘야 돼. 우리는 3D잖아요. 3D 0과 1로 만드는 디지털이잖아요. 이 연산을 처리를 하려면 결국은 이제 좋은 반도체들이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미세 공정이 뛰어난, 미세 공정이 낮은 그런 반도체들이 계속 이제 나오게 되면 그 메타버스라는 것도 그 실현하는 인프라가 된단 말이죠. 핵심 인프라가 저는 세미컨덕터라고 생각하거든요. 반도체는 지금은 저는 반도체 얘기만 해도 솔직히 이게 다 보낼 수 있거든요. 따로 다 필요 없고. 너무 길게. 예, 따로 다 필요 없고 그냥 반도체만 해도 진짜 다 보낼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저도 그 투자 포트에 좀 많은 비중을 또 차지하고 있는 또 산업이 또 반도체 산업이에요. 반도체 산업인데 이게 반도체도 뭐 GPU, CPU, DRAM 아니면 뭐 NAND 이런 것들이 하나에 집중되어 있는 게 아니고 모든 것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거든요. 특히 이제 반도체 산업은 국가기관 산업으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이제는 정말로 국가의 부를 결정하는 핵심 산업이 되어버렸거든요. 유럽은 지금 반도체가 잘 없잖아요. 뭐 인텔은 아일랜드에도 공장이 있고 그런데 아일랜드가 되게 뭐 IT 쪽으로 많이 받아들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유럽도 반도체 공장을 가지고 싶어하고 파운드리죠. 파운드리. 예, 우리 삼성전자 같은 파운드리, TSMC 같은 파운드리가 갖고 싶어하는데 대만이 또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을 또 하고 있거든요. 미국도 그렇고. 미국은 지금 메이드 인 US를 계속 외치고 있잖아요. 최근에 또 엄청나게 또 투자하려고. 그렇죠. 국가 정책적으로. 국가 정책적으로 인프라도 인프라지만 공장을 엄청 들이려고요. 왜냐하면 제조업 만큼 그 투자 자본 대비 고용을 끌어올리는 고용 효과가 확실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제조업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물론 이제 일반 뭐 공산품이 될 수도 있지만 자동차도 똑같죠. 그러면 자동차도 지금 계속 이제 많이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국은 이제 또 다른 이제 제조업 이제 또 르네상스를 만들기 위해 반도체를 지금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어떤 투자냐? 세제 혜택 많이 주고 우리나라 기업은 자기네 기업은 아니지만 세제 혜택 많이 주고 주에서
이 세금적인 혜택들, 그다음에 고용이 창출되는 게 확실하니까 예, 또 싱크탱크들 다 빨아들이거든요. 인재들을 네. 그 관련 인재들을 다 빨아들이니까 국가가 성장하기 위해서 나 이거라고 생각한 게 이제 반도체 산업이에요. 미국이 그냥 정책하는 대로 따라가면 돼. 이거는 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고 미국이 생각한 대로 그냥 따라가면 되는데 이 반도체 산업이 우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가 있잖아요. 네. 저는 시스템 반도체가 또 핵심이라고 또 생각하는 게 이게 다 미국이 있잖아요. 원천 기술들이 다 미국,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자, 애플도 또 얘기하면 또 한 시간 보낼 수 있어요. 간단하게 하면 이게 애플은 지금 애플은 네. 그냥 반도체 회사가 됐어요. 이제는 소비자 기업이 아니고 소비자 기업이나 IT 기업으로 다 인식하는데 이제는 반도체 기업이에요. 반도체 설계하는. 반도체 M칩, A칩. 그게 뭐 암 기반이긴 암 홀딩 암 아시죠? AI. 네. 코어텍스 네. 이제 네. 반도체 설계에 이제 코어텍스 이제 제조한 그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거잖아요. 암 홀딩스 이제 버프를 또 받아가지고 M칩, A칩이 지금 성능이 엄청 좋잖아요. 그리고 또 그 아이폰 생태계에서 그렇게 가돌이 양식이라 하죠 우리. 가돌이 양식을 하니까 지금 애플은 반도체 기업이에요. 팹리스라고 인식을 저는 해요. 아예 그냥 그쪽으로 이제 성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다른 게임 체인저가 또 필요하거든요. 걔들은 성장 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애플 그 다음에 또 그런 인류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 팹리스라 하죠. 그 팹리스들이 파운드리에 계속 맡기는데 누구한테 맡기냐 이거죠. TSMC, 삼성전자에 맡겼어요. 이제는 미세 공정 들어가는 지금 애들은 TSMC하고 삼성 그 두 개뿐이기 때문에 최고의 팹리스는 최고의 파운드리랑 만나게 되거든요. 이제 밸류 체인을 보면 결국 얘들이 반도체가 얼마나 흥하냐에 따라 메타버스가 또 얼마나 더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지 그게 또 결정된다고 보거든요. 연산을 못하면 안 되잖아요. 미세 공정 이게 예를 들어서 네. 그러니까 사실 좀 어느 정도 투자를 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연산을 못하는 연산과 네. 이렇게 메타버스의 관계를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잘 모르시는 분은 네. 딱 들었을 때 연산이랑 메타버스 예를 들어서 VR 기기 자, 끼고 막 VR, 하는 거랑 예, 그거 말씀드리면 되겠다. 예, VR에 퀄컴에 XR2가 들어가요. AP가. 그 안에 디스플레이도 어플리케이션 들어가고 프로세서. 램도 6기가 D램이 들어가요. 아, 자,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큘러스 퀘스트 2를 또 쓰다가 3를 또 사용하고 3를 출시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좀 더 고성능의 그 여기 VR 기기가 되겠죠. 그럼 또 좀 더 좋은 반도체가 또 필요한 거예요. 당연히 이제 그런 예. 화려한 그래픽이랑 그렇죠. 그 예. 실사화된 그런 그래픽을 그런 구현하기 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성능 좋은 그런 반도체 맞아요. 예. 칩이 들어가야 된다. 예. 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오큘러스도 그냥 단순히 VR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후방 밸류 체인 산업들이나 기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퀄컴이 이제 가장 핵심이 되는 AP를 만들잖아요. 퀄컴은 반도체를 설계하는 네. 그런 기업이고 반도체 기업이고. 팹리스 네, 그렇죠. 그쵸. 예, 네, 시스템 팹리스 반도체 기업이고. 회사죠. 뭐 통신칩도 이렇게 공급하고 퀄컴은 뭐 모바일로 성장 많이 했죠. 스냅드래곤은 또 삼성에 이제 파운드를 주고 있거든요. 스냅드래곤 888이라고 지금 곧 나올 건데 그것도 하이엔드 폰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이엔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데 퀄컴은 지금 모바일로 성장을 되게 많이 했죠. 근데 이제 또 오큘러스가 계속 이제 VR에 장착되는 게 늘어나고 판매량이 계속 늘어나면 퀄컴도 되게 좋은 기업일 수 있죠. 예. 근데 뭐 제 책에서는 뭐 엔비디아하고 AMD를 이제 AMD를 또 이렇게 설명을 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엔비디아 우선 말씀드리면 엔비디아는 지금 뭐라 해야 될까 모든 곳에 플랫폼들을 다 구축을 해놨어요. CPU, GPU잖아요. 네네네, 예, GPU, 그다음 CPU, DPU까지 모든 플랫폼이 지금 다 완성되어 있어요. 아, 예, 물론 CPU는 GPU 기반의 CPU지만 얘들이 데이터 센터로 또 들어가거든요. 그레이스 칩이라고 그레이스 칩이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걸 또 이제 물론 데이터 센터 쪽에 칩을 지금 공급하기도 하죠. GPU를 공급하기도 하는데 이 데이터 센터 쪽으로 또 계속 칩을 공급하는 애들이 엔비디아, AMD거든요. AMD 같은 경우는 에픽 칩이라고 데이터 센터 칩이 따로 있어요. 이거를 물론 인텔이 지금 많이 들어가 있긴 점유율이 되게 높아요. 예. CPU 쪽에서 예, 네. 데이터 센터 CPU 쪽도 그렇고 네. 데이터 센터 그 다음에 이제 서버 PC, 예, 이게 기업 PC예요. 기업 PC 쉽게 말해서. 근데 그 서버 PC들이 이게 대량으로 하이퍼스케일로 들어가면 이제 데이터 센터라고 우리 얘기를 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데이터 센터가 지금 가장 많은 수요가 있는 데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딩이 발달돼요. 그쵸. 클라우딩을 주 사업을 하는 애들한테 데이터 센터가 이제 계속 생겨나잖아요.
앞으로 그 데이터 센터에 대한 그 수요가 점점 많아지게 되고 어쨌든 많은 데이터를 또 필요로 한단 말이에요. 메타버스가 이제 실현되려면. 그 데이터 센터를 또 지어야 되면 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CPU, GPU 누가 공급하냐 이거죠. 엔비디아나 AMD 애들이. 어차피 둘이 거의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죠. 둘이가 독과점은 아니에요. 또 이제 독과점은 아니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뭐니 해도 인텔이에요. 근데 인텔은 지금 그 성능 면에서는 지금 AMD에 조금 밀리고 있어요. 제가 그것까지 말하면 또 얘기가 길어질 것 같은데 성능적으로 보면 AMD가 좀 더 앞서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CPU 쪽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CPU 쪽. GPU는 엔비디아는 AMD. 엔비디아가 그죠. 가장 그리고 엔비디아가 지금 그 가장 지금 라인업이 있는 게 암페어 GPU거든요. 우리가 그 RTX 30 시리즈라고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3090 같은 시리즈가 엄청 비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이제 GPU 그래픽 카드들이 뭐 가격도 높아지겠지만 이게 고성능 이제 서버 GPU로 들어가게 되면 수요는 더 폭발하게 되죠. 이익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데이터 센터 쪽은 지금 매출 비중이 거의 한 30 몇 프로거든요. 가장 많은 게 이제 게이밍이고 언젠간 넘어설 거예요. 엔비디아 게이밍 매출 비중을 넘어설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인데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매출 성장률이 한 20% 왔다 갔다 이제 20% 이상 할 거라고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실제로 또 그럴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 쪽은 얘들이 진짜 먹거리다.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 왕이 메타버스를 언급한 게 그런 것 때문이거든요. 여긴 나의 놀이터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기 GPU가 없으면 이거를 실현할 수가 없으니까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좀 그런 이제 언플도 많이 하고 그 언플이라고 할 수 없죠. 언론 플레이는 뭐 그 사실 가장한 또 호의일 수 있으니까. 근데 정말로 그 객관적인 데이터를 들이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미 라인업들이 뭐 GPU, CPU, DPU는 또 데이터 프로세싱 유닛이라고 인공지능, 그 다음에 이제 딥러닝 이쪽으로 이제 연산을 처리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또 DPU도 지금 블루 칩이라고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도 이제 라인업이 돼 있어요. 지금 공급하고 있어요 미리. 근데 이제 CPU는 2022년 정도에 이제 데이터 센터 이제 그레이스 칩이라고 이제 넣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또 얼마나 수요를 또 많이 할지 기업의 이익하고 또 연결되잖아요. 메타버스랑 계속 이제 연결을 또 하려면 이게 단순히 억지가 아니고 이 반도체 CPU, GPU가 있어야 돼요. 없으면 이 반도체 인프라가 없으면 메타버스가 실현될 수가 없어요. 지금 점점 유저는 많아지지 그래픽은 점점 고성능의 그래픽을 또 원하잖아요. 3D 엔진 기업 같은 경우 계속 고성능 엔진들 그 다음에 쌓이는 데이터들 개인들이 쌓이는 데이터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걸 또 저장을 해야 되고 연산 처리해 줘야 되고 그러면 계속 미대 공정의 반도체 칩이 필요한데 시스템 반도체든 파운드리든 얘들이 복합적으로 다 성장해야 돼요. 근데 1등 하는 데는 1등 길이 만든다는 거지. 잘 계속 들어보니까 뭐 애플도 나오고 페이스북도 나오고 뭐 엔비디아 나오고 AMD 나오는데 가장 이게 뭔가 느낌이 이 최고의 수혜주는 엔비디아네요. 말 들어보니까 기승전 엔비디아. 엔비디아는 지금 소프트웨어 기업 같아요. 솔루션들이 뭐 AI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사업부터 지금 매출 비중이 한 7%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되는데 이제는 이제 수익을 거두고 있거든요. 계속 수익을 거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은 완전 초기 단계잖아요. 초기 단계에서 이제 조금씩 성장하는 단계인데 이게 또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엔비디아 플랫폼을 계속 많이 넣겠죠. 물론 뭐 자동차 반도체인 뭐 NXP, 인피니온 같은 이런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지만 어쨌든 간에 고성능 연산을 또 처리하려면 GPU가 또 필요하게 되거든요. 그런 GPU 플랫폼이 누가 갖고 있냐 이거죠. 엔비디아가 갖고 있다. 그 엔비디아 쪽에서 그 자율주행이나 차량 네, 쪽으로 그래서 넣는 이제 거는 인공지능 관련된 그죠? 맞습니다. 판단을 내리는 그죠? 네. 그런 반도체를 말씀하시는. 정리를 해보면 결과적으로 엔비디아나 AMD 여기가 완전히 그 메타버스의 완전 그 기본 윗바닥의 인프라라고 한다면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오큘러스를 통해서 VR 기기나 그런 하드웨어 기기를 만드니까 이제 거기 그 분야에서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근데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물론 이제 시스템 반도체가 아니라 메모리 반도체이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 시스템 반도체 분야가 크면은 같이 클 수 있는 그런 분야겠죠. 그렇죠. 이제 제가 국내 기업은 국내 기업까지 이게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는데 이게 국내 기업까지 하면 너무 양이 많아질 것 같더라고요. 저도 방송에 있는 얘기예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되게 유망한 기업이라고. 당연히 유망한 기업일 수밖에 없죠.
D램에서는 지금 시장 점유율이 거의 70% 이상이다. 과점 시장이잖아요. 완전히 D램 시장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하고. 근데 이제 삼성전자는 또 시스템 반도체를 계속 손을 대고 있잖아요. 그렇죠. 엑시노스 네. 지금 계속 하고 파운드리 있는데, 쪽에서. 예. 네. 파운드리 쪽은 원래 파운드리는 계속 이제 IBM, 엔비디아, 퀄컴의 수주를 받고 있고, 근데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또 계속 지금 투자하고 있어요. 몽고스라고 헵리스 쪽에서. 헵리스 쪽으로. 헵리스 쪽. 네. 그 몽고스가 해체가 됐는데 이제 그런 이제 흑역사를 읽고 다시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뭐 암 기반의 이제 뭐 엑시노스도 이제 출시하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AMD GPU로 지금 쓰려고 하고 있더라고요. AMD도 지금 GPU 퍼포먼스가 워낙 좋아가지고 AMD의 RDNA2라고 지금 그 GPU를 지금 채용을 하려고 하거든요. 엑시노스 안에. 근데 엑시노스가 이제 AP 쪽으로 계속 인정을 받아야 돼요. 엑시노스는 지금 비보 폰, 저가 폰에 이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계속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뭐 자기네 것도 그렇고 자기 스마트폰, 그 다음에 퀄컴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채용을 해요. 퀄컴의 뭐 스냅드래곤 시리즈를 하든지 엑시노스 시리즈를 하든지 이렇게 같이 채용하고 있는데 이게 세계적으로 얼마나 이제 본능적으로 쓰일 것인지 그게 이제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현금이 많잖아요. 현금이 워낙 많아서 이 반도체 기업들은 현금 없으면 절대 못해요. 예, 계속 투자를 해야 되니까. 예, 계속 투자가 조단위이기 때문에 기본 팹리스 뭐 팹을 이렇게 건설하는데 보통 이제 10조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게 또 함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투자를 했다가 수주를 못 받으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 그만큼 리스키한 이 산업을 많이 하는 게 또 삼성인데 이렇게까지 성장하는 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까지 하기 좀 그런가? 삼성전자로 제가 어떻게 보면 축복받았어요. 저희 한국의 산업은. 예. 이걸로 인해서 뭐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워낙 강국이잖아요. 대만도 똑같거든요. 대만은 지금 중국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게 TSMC가 지금 중심이 그거 물론 반도체 이제 후방 산업들이 많겠지만 대만도 산업 구조가 비슷하잖아요. 대만하고 우리나라하고 이런 걸 보면 이게 왜 산업 하나가 국가의 부가 결정되는지 여기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밖에 나가서 큰 소리 칠 수 있잖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백신도 이제 서로 네고시에이션도 하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그 중심에 있긴 한데 이 D램도 되게 중요해요. 오큘러스 2에도 D램이 들어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메모리 어쨌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이제 그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또 결정적인 게 CPU하고 GPU가 계속 고성능으로 가게 되면 D램도 바꿔야 돼요. 그렇죠. 성능을 맞춰줘야지. 네, 맞춰줘야 돼요. 밸런스를 맞춰줘야 되는데 CPU, GPU는 계속 이렇게 성능이 올라가고 괜찮은데 D램이 그대로 있다. DDR5 이제 내년에 이제 많이 이제 쓰일 건데 DDR4에서 쓰고 있다는 건 말이 안 되거든요. 결국 따라간다는 거예요. 결국 이제 반도체 산업들은 이렇게 연계가 돼 있다.